자, 액티브 서포트 코어 익스텐션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 슬라이드는 지난번 강의했던 내용에서 설명 못했던 부분을 간단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 엘리어스 메소드 체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를 했었고요. 좀 내용이 조금 어려운 듯하고 그래서 좀 이해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지난번 했던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루비에서 그 기능 확장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클래스를 이제 서브클래싱 한다든지 그 다음에 모듈을 만들어서 어떤 그 확장하는 그 다중 상속이 루비에서는 안 되지만 그 대체 방법으로서 모듈 믹싱 기능을 이용하면은 얼마든지 모듈을 여러 개를 갖다가 인클루드 해가지고 기능 확장을 하는 다중 상속의 어떤 그 이펙트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엘리어스 체이닝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엘리어스 체이닝은 기존 그 메소드를 래핑해서 새로운 메소드 이름을 별칭을 만드는 거죠. 엘리어스 별칭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그 메소드의 레퍼런스 값을 새로운 이름으로 참조를 해서 저장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 만든 별칭을 호출하면은 원래의 레퍼런스 값인 원래의 오리지널 메소드를 호출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엘리어스 체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엘리어스 메소드 체인은 엘리어스 메소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에 예를 든 것은 지금 액션 컨트롤러 모듈의 테스트 케이스 클래스에 대해서 샘플을 예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실제로 이제 프로세스라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프로세스를 조금 더 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이제 서브 클래싱을 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구현한 메소드가 오리지널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모듈에 정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호출할 때 그 순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메소드가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경우와 그다음에 모듈에 정의되어 있을 때는 우선순위가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를 먼저 호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듈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때 등장하는 것이 엘리어스 메소드 체인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 가이드에는 세 단계에 걸쳐서 어떻게 이렇게 간략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놨는데 여기서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테스트 케이스의 클래스를 보면은 일단 class underbar eval, class underbar eval은 우리가 다이내믹하게 클래스를 오픈해서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 그 중에 하나의 메소드가 있죠. 그게 바로 클래스 언더바 이벨이고 또 요와 같은 엘리어스로 모듈 언더바 이벨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스턴스 언더바 이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각이 다 클래스를 오픈해서 기능을 더 보강하는 그런 용도로 쓰게 되는 거죠. 쉽게 이해를 한다면 class 언더바 이벨은 현재 테스트 케이스의 클래스를 오픈해서 새로운 정의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프로세스 언더바 with 언더바 string field params라는 이런 메소드를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오리지널은 프로세스라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프로세스 메소드를 약간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stringified underbar params라는 이름을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거죠. 이 이름을 통해서 엘리어스 메소드를 변경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엘리어스 언더바 메소드 체인에서 원래 오리지널 메소드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능 변경을 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그 메소드의 이름을 우리가 임의로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tringified underbar params라는 이름을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거죠. 그 위에는 메소드는 원래 오리지널 이름에다가 with 언더바 요 이름을 써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어떤 기능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세스 without 똑같은 이름에 이렇게 넘겨주는 여기서는 이제 파라미터의 어떤 조작을 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을 추가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정의해주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그 기능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요, underbar with, without, underbar without 요거는 분명히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추가하는 임의의 그 이름을 이렇게 요 뒤에다 붙여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요 기능을 조금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alias attribute라는 게 지금 하는 거는 모듈에 대해서 모든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alias attribute라는 것은 아까 그 alias 메소드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아까는 메소드 이름을 별칭을 정해주지만 alias attribute는 모델의 어떤 속성의 이름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의 attribute에 대한 attribute access가 있어서 리더가 있고 라이터가 있고 이 두 개를 동시에 정해주는 access라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alias attribute 이름을 바꿔주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alias attributes 그다음 로그인하고 이메일 하면 원래 유저의 이메일이라는 attribute가 정의되어 있다 했을 때 이메일 이름을 호출할 수도 있지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로그인이라는 이름을 해서 호출해도 똑같이 이메일을 콜해 메소드를 콜해서 리더와 라이터 이런 거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순서가 헷갈릴 겁니다. 어느 게 오리지널이고 어느 게 별칭인지 헷갈리는데 이제 가이드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할당할 때, 어사이먼트 할 때 left side, right side 했을 때 right side인 걸 left side에 assign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다음에 이메일 쓰면은 로그인 이꼬로 이메일이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은 쉽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어트리 액세스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디폴트 값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클래스 URL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 포트라는 액세서를 정의를 해주면서 그때 디폴트를 80으로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새로운 URL에 대한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포트 값을 바로 콜하면 80이 나온다는 거죠. 자, 디폴트를 안 쓰고 어트리 액세스해서 포트만 해주게 되면은 new 포트 하면 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유저 클래스를 예를 들었네요. 여기 유저 클래스에서는 어트리 액세스 네임과 서네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트리 액세스 디폴트 해서 full underbar name이라는 쉽게 말하면 버추얼 어트리뷰트 개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하나 우리가 재밌는 것은 요거를 호출하게 되면 항상 새로운 값을 불러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간단히 보면 여기에 name과 그 다음에 surname을 배열로 넣어가지고 컴팩트를 했죠. 컴팩트라는 것은 널 값인 엘리먼트는 없애버린다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유저 객체를 하나 만들고 이름과 surname에다가 각각 값을 할당하고 full underbar name을 호출하게 되면 이 값이 non 캐시 상태로서 프레시한 데이터가 항상 불러와진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어트리 인터널 또는 그 alias인 어트리 인터널 언더바 액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라이브러리 같은 걸 만들 때 상속하게 되면은 그 어트리뷰트 값이 이름이 중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현재 이제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 모듈에 크롤러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로그 레벨이 원래는 이제 어트리 언더바 액세스라고 돼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를 상속받는 마이크롤러라는 클래스에서 똑같이 로그 레벨로 어트리 액세스를 쓰게 되면 이 이름이 충돌이 되겠죠. 이때 어트리 인터널을 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이 속성의 이름을 변경해 줍니다. 그래서 이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어트리 인터널은 보면은 이제 데이터 모듈을 레이스 프레임워크의 모듈 보면은 어트리 인터널이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상속될 때 이름 충돌을 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트리 언더바 인터널을 쓴다든지 뭐 언더바 액세스 써도 똑같은 엘리어스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트리 인터널을 쓰게 되면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골뱅이 언더바가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 충돌을 피할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러한 형태의 인터널 이름의 포맷은 모듈 어트리 인터널 네이밍 포맷이라는 여기에다가 할당을 해주게 되면은 그 이름을 얼마든지 자기가 편하게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는 이제 여기서 우리 액션 부에서 레이즈 프레임워크인 액션 부에서 보면은 베이스 클래스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어트리 인터널 해가지고 뭐 캡처, 리퀘스트, 레이아웃, 컨트롤러, 템플릿 이러한 속성 이름을 인터널로 지정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상속 받을 때 캡처나 리퀘스트를 쓰더라도 이름을 자체적으로 골뱅이 언더바 뭐 캡처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인스턴스 어트리뷰트를 정할 때 어트리 언더바 액세스를 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듈에서 모듈의 속성을 지정할 때 모듈 속성을 지정할 때 m자를 붙이게 되면 이게 모듈이란 말입니다. 똑같이 공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액티브 서포트 모듈에 디펜던시스에 보면은 이 m자가 붙어서 아, 모듈 속성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C가 붙으면 뭡니까? 클래스 어트리뷰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그러니까 앞에 C나 M이 안 붙은 경우와 C가 붙을 경우와 M이 붙을 때의 어트리 액세서, 이거는 어트리 리더가 있겠고 어트리 라이터가 공이 있겠고 그다음 어트리 액세서 이 세 가지 세트 3종 세트가 공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첩된 모듈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페어런트를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메소드가 페어런트가 있고 페어런트 네임이 있고 페어런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모듈이 중첩돼서 이렇게 x, y, z가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이 z 모듈을 한 m자의 컨스턴스에다가 이제 할당을 해줍니다. 자, 이게 컨스턴스죠. 베리어블 아니죠. 왜? 대문자니까. 그죠? 대문자니까 일반적인 베리어블과 컨스턴트 차이는 첫 캐릭터가 대문자로 하게 되면 이거는 항상 컨스턴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스턴트를 쓸 때 루비에서는 대개 컨스턴트는 대문자로 모든 문자를 대문자와 그다음에 언더바를 이용해서 쓴다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베리어블은 그냥 소문자로 쓰죠. 그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요 콜론 두 개는 스코프 오퍼레이터라고 하죠. 스코핑을 구분해 주는 거. 그래서 X, Y, Z에서 페어런트 마지막 단에 있는 이 Z 모듈에 대한 페어런트는 누구냐? 뭐죠? X 콜론 Y가 되겠죠. 더블 콜론. 그다음에 M, 물론 여기다가 Z를 M이라는 컨스턴트에 할당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요거의 페어런트는 공이 X, Y가 된다는 거죠. 자, 네임은 사실은 이제 이걸 문자열로 다 만들어 리턴해 준다는 거 차이가 있고요. 다음 페런트 복수, 그러니까 페런트, 그러니까 이게 중첩됐을 때 마지막 리시버 Z 모듈에 페런트들은 뭐가 있을까 하면은 중첩됐기 때문에 각각이 만들어지죠. 하나는 바로 위에 상속된 페런트는 Y죠. Y는 XY가 되겠고 또 그 위에는 X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 Y, 그 다음에 X 이런 식으로 되고요. 똑같이 공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듈에 이제 로컬 컨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모듈에서 정의되어 있는 컨스턴스가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할 때 로컬 언더바 컨스턴스 메소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듈 X에 보면은 X1, X2 이게 다 컨스턴스죠. 상수들이죠. 그 다음에 모듈 Y에서 Y도 상수로 인식됩니다. 상수에는 클래스 이름도 상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듈 이름도 상수가 됩니다. 일반적인 컨스턴스도 물론 상수지만 그래서 모듈 이름 Y도 상수가 되는 거죠. 또 모듈 Y는 그 안에 Y1, X1과 같이 추가적으로 상수를 또 선언해 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X 모듈에 있어서의 로컬 컨스턴스는 뭐가 있냐 하면은 뭐뭐 있겠습니까? X1, X2, Y 이렇게 세 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Y는 퀄리파이 된 이름은 X 더블 콜론 Y겠죠. Y의 로컬 컨스턴트 뭐가 있습니까? Y1, X1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로컬 언더바 컨스턴스가 있으면 여기도 공이 이제 네임스라는 게 붙어가지고 문자열로 리턴해주는 그런 메소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요거는 사실은 데프리케이트 됐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거는 데프리케이션 돼서 그 다음에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constant underbar defined가 있고 constant underbar get, constant underbar set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듈에 상수가 정의되어 있느냐, 아니면 어떤 특정 상수의 값을 받아온다든지 특정 상수의 값을 새로 세팅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좀 constant underbar define은 스탠다드 루비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레일즈에서 액티브 서포트에서 모듈로 확장한 그런 함수들은 뭐가 있냐면은 퀄리파이드가 앞에 붙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는데, 사실 이 퀄리파이드 언더바가 붙은 경우와 안 붙은 경우가 루비 이게 1.9하고 루비 2.0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퀄리파이드 붙거나 안 붙거나 결과가 똑같아서 궁금해서 이거 왜 그럴까 해서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에 질문을 던져봤더니 2.0에서는 컨스턴트 디파인드에서 퀄리파이드를 다 지원을 하게 됐다, 이런 답을 주더라고요. 그러나 1.9에서는 퀄리파이드가 붙으면, 퀄리파이드가 붙는 것은 앞쪽에 그 상수에 그 중첩된 상수일 때 앞에 붙는 거 있죠, 패런트 붙는 거, 그걸 퀄리파이드라고 합니다. 퀄리파이드 붙은 상태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자, n자가 붙어서, n은 뭡니까? n은 여기서 모듈 m이 있고 모듈 n이 있을 때 그 n에서 cx가 정의되어 있느냐를 이제 물어보는데, 그때 뒤에 false와 true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false, true는 그 네스티딩 그 밑에까지 찾아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옵션입니다. 지금 x를 지금 n에서 정의되어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거는 우선 중첩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요걸 포함하니까 요 x가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false는 밑에까지 내려가 찾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n에 있는 상수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이때는 false가 나옵니다. true로 하면은 밑에까지 다 내려가서 그 상수를 찾는다는 건데, 이해가 됩니까? 내 설명이 오케이, 이해가 되면 다행입니다. 그런 용도로 쓴다는 거죠. 자, 싱크로나이즈도 이것도 데프리케이션 되었습니다. 이것도 1.9하고 2.0에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저 4.0에서는 싱크로나이즈가 없어요. 찾아보니까 모듈에서 3.2 최근 버전이 3.2.13 버전이죠, 레이즈에. 거기서는 이제 있는데 4.0 베타로 넘어가니까 싱크로나이즈가 액티브 서포트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싱크로나이즈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데 특정 메소드를 싱크로나이즈하고 그 다음에 이 메소드가 실행될 때 요 다음에 있는 값을 자동으로 싱크 시키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싱크가 이게 없어질 거니까 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리처블. 이렇게 모듈이 정의되어 있을 때 이 모듈은 m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name, 모듈의 이름은 m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m이라는 상수도 할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듈의 이름과 모듈의 상수가 같이 커플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m을 통해서 리처블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에서 모든 상수를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브젝트에 보면은 컨스턴트로 해서 오브젝트에 정의되는 모든 상수를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모듈을 하나 xxx라고 하나 만들고요. 그 모듈을 하나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컨스턴트를 호출하면요, 이 맨 아래 xs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수를 만들면 그거는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오브젝트 나오는 이유가 지금 현재 m이 정의되어 있으면 이 m은 오브젝트에서 관리하는 그 상수 배열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오브젝트에서 remove constant라는 심볼로 해서 메소드를 호출해서 m 심볼로 되어 있는 이 상수를 갖다가 삭제를 하게 되면 orphan 해서 오브젝트에서 send하고 remove const. 자, orphan이 나오죠. orphan은 리턴 값이 뭐냐면 모듈 객체 자체가 리턴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orphan이라는 모듈이죠. 이 모듈은 요 m 모듈입니다. 이 모듈에서 이름은 뭐냐면은 name은 그대로 m이 나옵니다. 리턴됩니다. 그러나 orphan에 reachable 하면은 false가 나옵니다. false. 왜냐하면 orphan에 상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더 모듈을 만들어주고 다시 리처블을 호출하면 공이 false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때 다시 이제 m이라는 상수가 만들어지긴 하지만은 이때는 새로운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올폰이지 이 모듈 m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안 되시나요? 안 돼도 넘어가야 돼. 시간이 없어. 올폰은 그냥 그러니까 아까 변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새로운 인스턴스로 올폰을 할당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새로 추가한 그 모듈 M은 새롭게 만들어진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자, 어너니머스는 쉽게 말하면은 모듈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아까는 그 리처블은 상수가 있을 때 상수를 가지고 핸들링 하는데 이 애너니머스는 이 모듈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듈 M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때 이 상수 M의 이름은 뭐냐? 모듈의 이름은 M이죠. 여기서는 모듈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모델 객체를 하나 새로 만들고 거기에다 이름을 호출하게 되면 요 이름이 N자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 M이 상수로 할당되면서 이름이 M이 되는 거죠. 여기서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모듈 이름을 해서 할당을 하지 않고 바로 이름을 호출해 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 바로 이 어너니머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M은 요 M이죠. 요 M에서 어너니머스. 이 익명이냐? 아니다. 이름이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모듈을 새로 만들어서 요게 이름이 있느냐? 이름이 없느냐? 하면 없죠. true가 되겠죠. 제가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새로 만들어서 할당 안 된 상태에서는 어너니머스가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듈 객체를 만들어서 상수에 할당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너니머스를 호출하게 되면 이름이 있기 때문에 false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은 요 m을 만들었는데 아까처럼 m 상수를 없앤 상태에서 모듈 m에다가 할당을 하면은 이 모듈 객체 이름은 m이지만 여기에 대한 상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리처블을 하면은 상수 없기 때문에 false가 되는 거고 이름이 없느냐? 이름이 있죠. m이죠. 그래서 false가 되는 거죠. 자, 델리게이트는 여러분 이 델리게이트가 상당히 또 유용합니다. 델리게이트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 글을 또 썼었죠. 위임하다에 대한 보셨죠? 네, 거기를 보면은 델리게이트가 생각보다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델리게이트는 쉽게 말하면 위임하다는 거예요. 위임하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저 클래스와 그다음에 프로파일이라는 클래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저와 프로파일은 has many 관계로 연결된 게 아니라 has one 관계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래서 유저 클래스는 하나의 프로파일 모델을 가진 거죠. 차일드 모델을. 자, 그 밑에 보시면 여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저는 프로파일 하나를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네임 메소드가 있어서 네임 메소드는 has one 프로파일의 이름을 리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에서 네임을 호출하게 되면은 프로파일 네임이 호출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간략하게 해주냐면은 유저 has one 프로파일에서 이 네임이 유저에 대해서 호출하게 되면은 델리게이트 어디로 프로파일로 넘겨주라 얘기죠. 메소드 이름을. 그래서 용법은 이렇게 됩니다. 용법은 유저에서 네임을 바로 호출하게 되면 프로파일의 네임이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델리게이트를 하지 않고 바로 유저에서 네임을 호출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메소드 에러가 나오죠. 원래는 이렇게 델리게이트 하지 않고 프로파일의 이름을 하려면 user.profile.name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이제 편의성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자, redefine 메소드. 저번에 할 때 define 메소드라는 거 아마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define 메소드는 다이나믹 코딩을 할 때 메소드를 정의하는 거죠. 우리가 .class eval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할 때 클래스를 오픈해서 새로운 메소드를 정의해 줄 수 있다. 그죠? 다이내믹하게 정의를 하는데 그와 같이
define 언더바 메소드 말고 redefine 언더바 메소드가 있어서 메소드 자체를 다시 정의해 줄 수 있는 그런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edefine 메소드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메타 프로그램 할 때 지금 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메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오늘 할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은 지금까지 한 거는 모듈에 대한 건데요. 지금은 이제 클래스에 대한 겁니다. 클래스에 대해서 공이 쓸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자, 여기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클래스 언더바 어트리뷰트라는 게 있습니다. 클래스 언더바 어트리뷰트. 이거는 이제 클래스를 이제 상속할 때 계속 상속되는 어트리뷰트가 되겠죠. 근데 그때 중간중간에 상속된 클래스에서 요 클래스 언더바 어트리뷰트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그런 용도로 쓸 때 클래스 언더바 어트리뷰트라는 메소드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A를 선언하고 여기에 클래스 어트리뷰트 X를 심볼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A를 상속받아서 B 클래스를 만들고 또 B를 상속받아 C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한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가 A 클래스에서 클래스 속성인 X에다가 A 심볼을 할당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BX를 호출하면 여기 지금 X가 A로 바뀌었기 때문에 A가 리턴되고 또 C는 B를 갖다 상속했기 때문에 A가 또 역시 리턴된다는 거죠. 다음 B에서 B를 갖다가 할당해 줍니다. B를 할당해 주면은 A는 A가 되겠죠. 왜? A 했는데 B 단에서 상속받은 B에 대해서 X를 바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서 값을 바꾸면 그 바꾼 값에 상속되는 그 밑에 클래스에서 값이 또 변경돼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용도일 때 클래스 언더바 어트리뷰트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언더바 inheritable accessor reader writer라는 게 있습니다. 이 inheritable이 나옵니다. inheritable은 클래스 레벨에서 상속을 받지만 그 아랫단의 child 클래스에서 값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제 데프리케이트 그 이상 쓰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쓰려면 아까 얘기했던 클래스 언더바 어트리뷰트인데 별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클래스 언더바 어트리뷰트만 기억해 두시면 다음에 이거 나오더라도 이거는 데프리케이션 된 메소드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클래스라는 메소드가 있어. 서브클래스는 클래스에서 서브클래스가 뭐가 있는지 알고자 할 때 되는 거죠. 여기 설명을 제가 도식화했습니다. 메뉴에 C 클래스가 있고요. 자, 여기서 현재 C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는 뭡니까? C만 정의되었을 때 C의 서브 클래스는 아직 없겠죠. 밑에는 상속 안 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요 단계는 요 단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단계에서 서브 클래스는 현재 없죠. 그 다음에 C에서 B를 서브 클래싱 했을 때 C에서 B를 서브 클래싱 했을 때 자, 요 상태에서의 C의 서브 클래스는 뭡니까? 자, B만 있죠. 그 다음 B에서 다시 A를 상속받았어요. 지금 현재 요렇게 되겠죠. 요거가 있던 상태에서 C의 서브 클래스는 뭐죠? B죠. A는 안 내려갑니다. 바로 아래 서브 클래스들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C의 클래스는 서브 클래스는 바로 B가 되겠죠. B. A는 포함이 안 됩니다. A는 그 서브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브 클래스에서 A는 포함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시 C에서 D를 상속받은 상태에서 C 클래스를 하면은 서브 클래스는 B하고 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서브 클래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아래에 있는 다음 서브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종류만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밑에 계속 내려가는 서브 클래스는 잡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브 클래스는 리시버 클래스의 바로 아래에 있는 서브 클래스들만 얻을 수 있다. 디센던트는 아까 서브 클래스하고 조금 차별이 되죠.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디센던트 하면 아까는 바로 아래에 서브 클래스만 했지만 디센던트는 모든 상속된 것들을 다 잡아냅니다. 자, 여기서 아까는 우리가 C에서 서브 클래스 하면은 B와 D만 잡아냈지만은 여기서 디센던트라고 하면
요 C에서 유도된 서브클래스는 모든 클래스를 다 리턴해 줍니다. 그러니까 서브클래스와 디센던트는 요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전까지는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공이 쓸 수 있는 그다음 코어 익스텐션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다음은 이제 스트링에 대해서 확장된 메소드들을 이제 설명합니다. 자, 저 레이즈에서 레이즈 3 이후에서는 모든 그 스트링이요, 디폴트로는 HTML 코드에서 바로 삽입하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수키, escaping이 된 상태에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뷰 템플릿에서 HTML.erb가 같은 뷰 템플릿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인터폴레이션 하잖아요. 꺽쇠해서 퍼센트해서 그 안에다가 이제 인서스 값 불러와서 속성을 갖다가 거기다가 인터폴레이션 하는데, 그 인터폴레이션 되는 그 값에 escape 문자들이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디스플레이가 안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앰퍼센드 같은 게 있으면은 표시할 때 앰퍼센드를 표시되면 좋은데, 앰퍼센드가 escaping이 돼가지고 앰퍼센드의 그 값 있잖아요. 값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즈 3부터는 이런 뷰 템플릿에서 삽입되는 모든 스트링은 HTML을 unsafe하다. 그러니까 safe하지 않다는 것은 escaping이 된다 이 말이죠. 말이 좀 복잡한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문자에서 HTML safe 하냐면 false다. 이게 레이즈 3에서부터는 디폴트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HTML에 퀘스천이 붙으면은 현재 HTML safe 하냐를 물어보는 그런 메소드지만, 그냥 HTML underbar safe 하면 이거는 HTML safe하게 만들어주는 메소드입니다. 이 말은 escaping을 없앤다는 거죠. 그러니까 escaping 되는 특수 문자를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로 문자열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HTML safe.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자열에 HTML 태그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열이 있을 때, 그때 이걸 갖다가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그 HTML 태그가 특수한 게 HTML 태그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HTML 템플릿에서 HTML 이펙트가 나타나는데, 이걸 갖다가 세이프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HTML safe라고 붙여주면은 이걸 리턴하게 되면 그대로 문자열로 인식된다는 겁니다. 요 HTML safe 이거는 그 실제로 많이 쓰죠. HTML safe하고 요거를 조금 이제 확장해서 쓰는 게 이제 RAW라는 메소드예요. raw 메소드는 실질적으로 이 HTML safe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HTML safe는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html underbar safe를 붙여내지만 앞에다가 row를 붙여서, 이렇게 row는 문자를 넘기는 것에 대해서 HTML safe로 호출합니다. 그래서 앞에 row를 써도 되고요. 뒤에다가 HTML underbar safe 쓰기 귀찮으면 앞에다가 row를 해서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은 HTML safe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귀찮다 하면은 여기에 equal을 더블 equal sign을 쓰게, 더블 equal sign 쓰면 똑같다는 거죠. 사실 저도 이거를 많이 쓰고 이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걸 써야겠어요. 이게 너무 간단하니까. 다음에 스쿼시가 있고요. 스쿼시 뱅 표시가 있습니다. 스쿼시는 이렇게 화이트 스페이스가 이렇게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스페이스가 중첩돼서 2개 이상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자에 대해서 스쿼시를 딱 해버리면요, 모든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를 없애주고, 그리고 중첩된 스페이스도 다 없애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후 언더바 바 표시만 해줍니다. 근데 뭐 이런 용도로 쓴다고 그러네요. 트렁케이트도 상당히 유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긴 문자를 일정한 길이만큼으로 갖다가 잘라주면서 거기 뒤에는 점점점 이걸 자동으로 붙여주는 그런 기능할 때 트렁케이트 이용하면 좋습니다. 트렁케이트가 생각보다 멀티바이트도 다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80문자로 예를 들었을 때 80문자 안 됐을 경우에는 점점점이 안 붙고, 80문자가 오버될 때는 자동으로 점점점 붙여줍니다. 그런 점점점을 내가 또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트렁케이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이런 긴 문자가 있는데 트렁케이트 20을 하면 20문자 정도 됐을 때 그 나머지 부분을 점점점으로 바꿔줍니다. 디폴트가 점점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 헬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점점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미션이겠죠. 오미션. 이 점점점을 이렇게 오미션이라는 옵션을 줘가지고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미션 옵션은 디폴트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는 디폴트 값 이렇게 다시 설명해주고 이걸 다른 걸로 지정해주면 아니면 뭐라고 써주게 되면 요거 다음에 뭐가 표시되겠죠.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퍼레이터는 뭐냐면 단어가 중간에 잘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디어 바로 위에 18 이건 20이었잖아. 18로 트레인 게 자르면은 여기서 잘릴 거예요. 여기서 잘리기 때문에 세퍼레이트를 스페이스를 줬기 때문에 요 앞에서 잘리고 뒤에 점점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아주 뭐 세밀한 배려까지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멀티바이트 쓸 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인쿼리라는 그 메소드가 있습니다. 인쿼리는 참 재밌어요. 뭐냐면은 이 문자를 비교를 할 때 아주 쉽게 해줍니다. 이 문자를 인쿼리를 호출하게 되면은 스트링 인쿼리어라는 객체를 리턴해 준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문자를 스트링 문자일이 아니라 이렇게 메소드 이름처럼 써주게 되면 이거와 이거를 바로 비교를 해준답니다. 아주 재밌죠 이거. 그러니까 문자를 비교할 때 그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쿼리라는 걸 호출하게 되면은 이렇게 비교를 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션. 우리가 인터폴레이션 하면은 저기 루비에서 인터폴레이션은 샵 표시에다가 그 브레이스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그 키베이스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게 레이즈에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브레이스가 아니라 퍼센트 다음에 꺽쇠를 쓰게 되면은 꺽쇠를 쓰고 문자 안에다 쓰고 그 다음에 퍼센트 해놓고 요에다가 해시로 요 키 값을 심볼로 해서 값을 넘겨주면은 이렇게 인라인으로 인터폴레이션을 또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키 베이스드 인터폴레이션도 레이즈 액티브 서포트에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tart with, end with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문자에서 F로 시작되느냐, 그 다음에 이 문자열이 리시버 문자열이 알파벳 스몰 O로 끝나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strip here dog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문자열을 쓸 때 앞에 인덴트를 없애줄 때 이렇게 strip 언더바 here dog이라는 걸 쓸 수 있고, 이건 뭐 들어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at이라는 게 있어서 문자 앞에 리시버 문자열에 제로에 있는 문자열이 뭐냐? H 0 1 2 3 L 4? 제로네. 0 맞아요. 1 2 3 맞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요 거꾸로 첫 번째가 뭐냐, 그 다음에 이 길이보다 더 긴 인덱스 넘버를 넘겼을 때는 에러가 표시된다. 또 from은 지정한 문자일부터 뒤에 있는 모든 거를 제로부터 모든 걸 다, 요거는 0, 1, 2 L부터 뒤에 모든 거 from은 이렇게, 또 마이너스 붙으면 뒤에서부터 두 개, 뒤에서부터 두 번째부터 모든 걸,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from은요 요 번호가 오버되게 되면은 빈 문자열 empty 문자열을 리턴해 준다. 다음 to라는 게 있습니다. to는 까지 해서 2번 앞에서부터 2번까지 0, 1, 2 hell 이는 거꾸로 처음부터 마이너스 2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때는 to는 숫자가 오버될 때는 전체를 다 에러가 난다고 이렇게 된다. 다음에 first, last가 있습니다. 자, 이거 first 다음에 숫자를 쓰게 되면요, 요거는 결국 2 다음에 n-1이라는 거 하고 같다.
또 last는 이렇게 from부터 마이너스 뒤에서부터 enter 쓰는 것 같다. first, last가 string에서 쓸 수 있는 메소드로 이런 것이 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string에 쓸 수 있는 inflection. inflection은 뭐냐면은 이제 문법상에서 어형의 변환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복수라든지 뭐 과거형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변환 형태인데 보면 이제 pluralize 복수화가 단수화하고 문자열을 다 카메형으로 문자를 바꿔주고 이런 조작하는 거. 이런 거는 다음번에 하나하나 대해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딱 시간 맞춰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